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연구사 문동길입니다. 자, 2020년 대비 기출 시즌이 찾아왔고요. 기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언제 출간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문동길 연구사, 한국사는 문동길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간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간 표지, 한국사의 시작과 끝. 네, 이제는 기출을 예상하다. 자, 그래서 수업에 맞춰서 9월 17일 날 개강이니까 맞춰서 교재도 출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 추석 연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연휴 때문에 개강을 한 주 연기를 해서 추석 연휴 지나고 9월 17일 날 화요일 날 야간 수업으로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주 2회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서 8주간 주 2회 수업해서 진행이 될 거고 전체 강의 수는 50강 정도 예정이 됩니다.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출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출은 주제별 접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78개 주제별로 한국사 시험 문제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주제를 쭉 분류를 해서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모든 직렬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직렬 시험은 그대로 좀 살려놨고요.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 예전 문제들의 경우는 좀 많이 좀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과 볼륨은 비슷하게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직렬 기출을 이제 담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9급 준비하는 분들이 뭐 9급 정도만 보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시험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매 시험 끝나고 나면은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르는 문제, 그 한두 문제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다른 직렬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이 재해석돼서 출제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애매한 점수를 받는 것보다 조금 더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게 훨씬 더 수험에는 적합하다. 네, 그래서 모든 직렬을 다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올해 출제된 문제들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들은 어느 직렬에서 넘어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2019년 9, 10월 달에 이제 문풀 강좌 제 기출 강의가 1위였다는 거 간단하게 보이고 이제는 이제 기출을 예상하다라는 제 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 기출, 왜 다른 직렬을 모두 다 봐야 되는지 이게 제가 말로만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불안감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보자고요. 실제 사례. 올해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들 다 보겠습니다. 올해 시험의 결정적인 문제들. 자, 볼게요. 올해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2019년 지방직 9급 문제입니다. 세종의 의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요거 제가 순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이제 적중했던 문제인데 요거. 근데 제가 어떻게 적중했냐 그러면 뭐 찍어 맞췄다, 얻어 걸렸다 그게 아니라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근데 예상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먼저 기상직 7급에서 원래 향약 집성방은 중요합니다. 원래. 세종 때 메인 의서죠. 단독사로도 출제될 수가 있고 근데 이 문제에서 선지로 뭐가 나왔었냐면 향약 채취 원령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향약 채취 원령. 매월 무슨 약재를 채취해야 되는가 이 책이 선지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직 2017년도 9급 추가 채용 시험에서 향약 채취 원령의 단독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보면 직렬이 다른 기상직이 국가직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의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면 제가 시험 문제를 항상 단계라고 했었죠. 제일 먼저 넓게가 시기 문제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걸 범위를 좁히고 들어가면 시기에서 왕대사로 접근이 돼요. 왕대사.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는 왕의 업적 가운데 순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문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왕대사로 여러 책들이 계속 비슷한 성격의 책들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를 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을 했던 게 그게 이번에 출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령, 이어서 집성방, 그다음에 의방유치. 근데 이렇게 예상되는 사례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봤을 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상직에 나왔던 게 추가 채용에 나왔고 그리고 올해 결정적인 문제. 요 문제가 가장 까다롭고 결정적인 문제였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없냐. 제가 올해 사례들만 보여드린다고 했죠. 올해 국가직 9급 문제 가운데 시정전식과 사료 단독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료가 어디서 출제됐는가? 2016년도 서울시 사복직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근데 출제된 이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빈칸 준 다음에 하나는 역분절, 하나는 시정저식과 넣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기출은 강의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보는 시각을 한 번은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한 번은. 당시 시정저식과 빈칸 넣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사료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시정저식과의 경우에는 관품과 함께 인품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사료 원사료는요. 관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고려했거든요. 근데 원사료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올해 국가직 구분 문제에 출제가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안 그랬을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관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인품만 고려했어? 그러면 역분전 아니야? 역분전으로 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서울시에 나왔던 문제가 국가직의 결정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출제자가 출제한 이 문제의 정확한 내용의 해석 앞으로 어떻게 출제된 건지 그것까지 대비가 된 분들은 쉽게 맞췄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닌 분들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나왔던 게 국가직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출제된 거. 그거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 보면 이것도 역시 올해 문제죠. 올해 국가직 구분 문제에서 사도화자 전추가 단독 사료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중연합작전. 뭐 무장투쟁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 수업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해드린 파트인데 물론 수업 때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얘기인데 근데 당연히 예상을 하고 당연히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게 근 2년간에 이게 2019년도 국가직이니까 2017년도, 18년도 무장투쟁 문제가 총 6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전체 직렬의 문제 가운데 6문제 중에 4문제가 몇 문제였냐면 뭐였냐면 한중연합작전 문제였다고요. 그럼 한중연합작전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출제됐다고요. 그리고 다른 직렬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확인을 또 했었겠죠. 2018년도 경찰 2차 시험의 출제 선지 가운데 한중연합작전 쭉 나와 있는데 쌍성보, 사도하자, 쌍사자, 대동 해서 우리 두 문자로 정리한 한중연합작전, 북만주 지역의 지청천 혁신의회 쪽의 선지, 그렇죠? 여기 등장했던 사도하자가 여기서도 등장했고요. 물론 수업에서 많이 했던 얘기라고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앞에 사례들을 보세요. 기상직에 나왔던 게 국가직 거쳐서 더 발전된 형태,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혼자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한 번은 들어달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 사복지 요 사료가 똑같이 나와서 사료에서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을 이제 건드려서 단독 문제화 시켰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장투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기출의 경우에는 모든 직렬을 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재 구성, 그다음에 수업이 진행될 거고 이제는 기출을 예상하다라고 했는데 기출의 방향성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5과목을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 번은 들으시면서 강사의 시각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여러 번 혼자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기출은 문동균. 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범위는 어떻고 어떻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얘기 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이렇게 가이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